아리야, 실내 온도 23도로 맞춰줘. 아리야, 운전석 통풍 시트 켜줘. 아리야, 선루프 열어줘. 드디어 이번 시승 행사의 주인공 S60을 사게 됐습니다. 나중에 V60 크로스컨트리는 시승차를 따로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XC90, S90 두 대의 볼보를 경험했죠. 그리고 지금 S60을 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볼보 하체 느낌이에요. S90의 크기를 줄여놓으면 그냥 S60일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되게 낭창낭창, 말랑말랑, 과속방지턱도 뭐 있었는지만 알 정도로 꿀렁꿀렁 되게 부드럽게 넘는 그런 타입의 승차감 느낄 수 있고요. 소리도 전형적인 볼보죠. 뭐 XC90이든 S90이든 뭐 B5든 B6든 T8이든 모든 볼보 라인업을 통틀어서 동일한 엔진 실린더 블럭을 쓰고 있잖아요. 배기량도 정말 1cc까지 완전 동일하거든요. 그 똑같은 엔진에다가 터보 얹었다가 터보랑 슈퍼차저 얹었다가 전기 모터 붙였다가 플러그인까지 만들었다가 이런저런 양념들을 다 쳐서 거의 그 내연기관으로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집어넣어서 출력을 쭉 나눠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저희가 탔던 거는 B6였고 지금 타고 있는 건 B5. 조금 출력이 낮아진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음색, 회전 질감 이런 거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 구간을 달리고 있어서 되게 길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도 되게 나긋나긋 낭창낭창해요. 이 SPA 플랫폼을 쓴 느낌이 나요. 이게 또 아래 40 클러스터 CMA 플랫폼을 쓴 40 클러스터 모델로 내려가면 제가 느꼈던 이 볼보스러움이 뭐 유지되긴 하는데 급이라는 게 확실히 갈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60이랑 90은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나죠. 이렇게 신형 S60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니 해도 여기죠. 여기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기본으로 만든, 그리고 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SK와 협업해서 만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이게 뭐냐? 운영체제예요. 우리 핸드폰에도 PC에도 다 운영체제 깔려 있잖아요. 그 운영체제가 자동차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연결해 가지고 여기 띄워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그건 그 운영 시스템의 구동을 스마트폰에서 하는 거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는 그 운영체제가 자동차 자체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자, 그럼 SK와 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만든 요 시스템, 요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T맵을 여기 그대로 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핸드폰으로 보던 그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를 여기 그대로 박아놓으니까 따로 적응할 필요가 없어요. 눈에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정보가. 목적지를 검색할 때도 아주 좋죠. 그 음성 비서 있죠? 아리야. 너 부른 거 아니야? 우리말 인식 능력은 전 세계 어떤 음성 비서랑 비교를 하더라도 아리야가 짱입니다. 아리야, 실내 온도 23도로 맞춰줘.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23도로 설정할게요. 아리야, 운전석 통풍 시트 켜줘. 운전석 시트 통풍을 켤게요. 아리야, 선루프 열어줘. 안전상이 다행이다. 씨. 뭔가 이 형이 미쳤나 이랬는데 비와 밖에 지금 비가 저렇게 오는데 선루프.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밖에 바람 불고 비 오고 되게 시끄럽거든요. 지금 조용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차가 달리고 있다면 더 시끄럽겠죠. 주행소음 때문에. 이런 시끄러운 소리랑 사람의 목소리랑 섞여 있을 때도 잘 알아듣습니다. 사실 자동차에 들어있는 음성 명령 기능이라는 게 오늘날까지 솔직히 거의 쓰잘데기 없는 기능이었거든요.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거의 못 알아들어. 한두 번 해서 못 알아들으면 에이씨, 이러느니 내가 한다, 이 정도의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얘 정도는 정말 본격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 정도의 인식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좋아요. 아리야,
아이유 노래 틀어줘. 아이의 삐삐 들려드릴게요. 자, 저작권 때문에 여기서 꺼야 됩니다. 방금 제가 아이유 노래 틀어달라고 했을 때 플로우를 통해서 아이유 노래를 틀어줬잖아요. 그냥 공명을 말해도 거의 다 알아듣거든요. 아리야, Loving You Girl 틀어줘. 볼보 하면 이 오디오 시스템이 유명하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뭐 저기 딱 자랑스럽게 바월스 앤 윌킨스의 상징적인 디자인, 그 상단 트위터 알루미늄으로 만든 스피커 그릴도 자랑스럽게 정말 화려하게 달려 있고요. 또 그 안쪽으로도 트위터들이, 미드레인지랑 트위터가 딱 보이죠. 이게 예전에는 눈에 더 잘 띄었었거든요. 왜냐면 이 스피커 콘이 금색으로 되어 있었어요. 케블러로 만들어진 콘, 이게 바월스 앤 윌킨스의 상징이었었고, 그게 이 그릴 격자무늬 사이로 안에 이렇게 딱 자리하고 있으면 야, 니꺼 오디오 되게 있어 보인다. 그리고 오디오를 틀면 실제로 소리가 개꿀이야. 그러면서 그 볼보를 구입한 뿌듯함을 쫙 올려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시각적으로는 아쉬운 게 있습니다. 더 이상은 바월스 앤 윌킨스가 그 케블러로 만든 금색 콘을 쓰지 않거든요. 그 케블러로 만든 콘이 뭐라더라? 제가 뭐 오디오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저음에서 약간 울린다나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 케블러를 컨티넘이라는 소재로 바꿨대요. 그래서 소리는 더 좋아지고 더 이상 금색은 아니죠. 그냥 은색이에요. 근데 아니, 이렇게 봐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인다, 콘이. 이 스피커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제가 들어도 와, 음악 좋다, 소리가 다르네, 이런 느낌 그냥 한 방에 느끼실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제 차에 스피커를 살짝 손보면서 그 샵 사장님께 여쭤봤죠. 다른 브랜드들은 되게 유명하기만 했지 실제로는 안 좋은 카 오디오 시스템도 많다면서요. 그랬더니 막 뭐 흉을 보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럼 볼보는 어때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볼보를 사서, 특히 이렇게 바월스 앤 윌킨스가 들어가 있는 볼보를 사서 오디오 시스템을 튜닝하는 건 바보다. 그 얘기 듣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끝. 자, 그리고 이번에 바뀐 거 또 뭐가 있냐면 요거죠. 기어노브. 같은 스웨덴 기업인 오레포스에서 만든 크리스탈 기어노브. 예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이게 좀 더 확대 적용됐죠. 그리고 이번 S60은 예전에 있던 뭐 모멘텀, 인스크립션 이런 그 트림들 싹 없애버리고 얼티밋 브라이트라는 단일 트림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얼티밋 브라이트에는 요 오레포스 크리스탈 기어노브가 기본 적용되고요. 이야, 이거 예쁩니다. 밤에 보면 여기 불도 들어오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나나 했더니 아까 통풍 시트를 켜서 그렇구나. 아리야, 운전석 통풍 시트 켜줘. 지금 S60 앞유리, 뒷유리 이중 접합으로 둘러쳐놨거든요. 뭐 바람 소리 같은 거는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노면 소음입니다. 지금 비도 오고 노면도 아까 좀 안 좋은데 좀 이거 달리다 보니까 이 노면 소음이요, 조금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올라오지 않나. 그렇다고 막 시끄러워서 못하겠네 이 정도는 아니고, 조금 많이 올라오네, 이거보다 살짝 더 조용했으면 좋겠다 싶은 정도? 그 정도로 노면 소음은 올라오는 편인 것 같아요. S60 앞쪽 W15, 뒤쪽 멀티링크. 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방식을 쓰고 있죠. 뭐 방식이 특이한 건 아닌데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제 디테일에서 다른 브랜드와 좀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W15이긴 한데 이 차급에 비해서 알루미늄 소재를 겁나 많이 넣습니다. 이렇게 차 안쪽으로 바퀴 쭉 틀어놓고 안쪽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W15 서스펜션을 구성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각종 암들을 정말 두꺼운 알루미늄 소재로 빵빵 박아놨거든요. 그런 걸 보면 프리미엄 모델 맞네 라는 느낌을 주죠. 앞쪽 서스펜션에 W15를 썼다는 건 뭔가 핸들링에서 이점을 가져가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건데, 그러면 이 S60이 핸들링에서 정말 칼같은 삼실드 부럽지 않을 만한 이 코너링 능력을 보여주느냐 라고 물으면 애매해요. 제가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풀인 서스펜션,
아까 멀티링크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뭐 멀티링크를 쓴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게 뭐냐면, 보통 다른 차들은 이렇게 코일로 되어 있는 용수철 그 스프링을 쓰고 있잖아요. 혹은 좀 상당히 고가로 올라가면 에어 서스펜션, 에어 스프링을 넣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얘는 둘 다 아닙니다. 그 트럭에 들어가는 판 스프링을 넣었는데, 트럭들은 그 주철로 되어 있는 그 철판, 그 최근에 트럭에서 날라와 가지고 불법 그 적재함 개조했다가 떨어져서 다른 차에 치는 바람에 집중 단속했던 그 판 스프링, 그걸 세로로 차의 진행 방향과 나란히 집어넣고 있는 게 일반적인 판 스프링이죠. 근데 S60, S90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차들에 들어가 있는 지금 이 판 스프링은 가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가 합성수지예요. 그 플라스틱 덩어리 합성수지를 이렇게 활대처럼 휘어가지고 뒤쪽 바퀴에 가로질러서 넣어놨거든요. 걔가 이 차의 무게를, 아래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걸러주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독특하죠. 사실 요게 그 코일 스프링보다 가격도 좀 쌀 거고요. 그보다도 더 큰 장점은 뭐냐면, 공간을 덜 차지해요. 뒤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그 코일 스프링 높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공간을 덜 차지하죠. 그 특히 외건 크로스오버 모델을 만들 때 적재 공간을 빼내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느낌이 어떻느냐? 정말 승차감 위주 세팅입니다. 이 차 에어 서스펜션 들어갔어? 라는 생각이 잠깐 들 정도로, 정말 과속방지 딱딱 넘으면 굴렁둥 이런 느낌이에요. 특히나 지금 S60도 그렇지만 XC90이나 S90은 더 심해요. 더 승차감 위주거든요. 자, 이렇게 말랑말랑한 하체를 가지고 또 어디 와인딩을 가잖아요. 그러면 말랑말랑을 치고 또 잘해요. 승차감을 이만큼이나 챙겼다고 해서 운동 성능 쪽을 크게 잃으면 이건 잘못된 세팅이거든요. 요즘 차 그렇게 만들면 못 팔아요. 아무리 승차감 위주의 세팅을 좋아하는 중국인 소비자들이라고 해도, 중국 시장이 크다고 해도 차를 그렇게 만들면 이건 글로벌로 망합니다. 그리고 볼보가 차를 그렇게 만들었을 리가 없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정말 줄렁출렁 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미국형 차의 승차감을, 야, 이 차 좋다라고 일컬었었다면, 요즘 젊은 소비자들은 그런 승차감 별로 좋아하지 않죠. 오히려 독일 쪽, 유럽 쪽 취향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볼보도 그 양쪽의 균형을 잘 맞췄어야겠죠. 근데 볼보는 잘 맞추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승차감 쪽으로 조금 갔다. 물론 뭐 요즘 독일 차들, 과거의 독일 차들 대비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그래도 그 뭐랄까요, 독일차스러움은 조금 남아있거든요. 특히나 그 벤츠, BMW, 아우디 중에서 AMG, M, RS 이런 차들은 그래도 그 운동 성능 위주로 만든 독일차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독일차 하체 느낌을 더 진하게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게 이제 같은 유럽이긴 하지만 프랑스 차, 바게트 차들의 푸조를 타보시면 정말 뭔가 도로랑 차랑 춤추는 것 같고, 이런 능글능글함, 도로에서 충격이 딱 왔을 때 뭐 도로가 이렇게 생긴 거 어떻게 해요? 운전자씨? 이렇게 차가 운전자를 희롱하는 듯한,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느낌을 주는데, 볼보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푸조처럼 되게 말랑말랑하고 여유 있는데 그 와중에 살짝 독일 승차감 느낌을 몇 방울 넣었어.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승차감은 숫자로 나타낼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이 볼보를 타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볼보만의, 특히 이 60, 90 클러스터만의 이 볼보스러운 승차감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광형 제가 그때 영상에서 요런 느낌 가지고 말했던 거구나 라고 진짜 몰아보셔야 합니다. 되게 말랑말랑하고 기분 좋고, 얼추 프리미엄 느낌도 나. 또 독일차처럼 이렇게 노면을 꽉 잡고 달리는 느낌 면에서는 살짝 아쉬운 점도 있고. 엔진, 얘는 B5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그 T5 엔진에다가 48V 와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맞물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T5에서 B5로 바뀐 거죠.
엔진 자체의 출력은 기존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뭐 250마력 35.7kg이 더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전기 모터를 하나 넣었는데 그게 이 엔진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시동을 걸 때 작동하는 그 스타트 모터 그리고 제너레이터 이 두 역할을 같이 하는 모터죠. 그리고 차가 출발할 때 혹은 급가속할 때 잠깐씩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딱 출발할 때 자, 꾹 하자! 힘을 내면 미약하나마 엔진의 힘을 보태주죠. 이 원래 쓰던 T5 엔진이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 보통 요즘 시대의 터보 엔진들은 그 터보렉 지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쓰고 있죠. 가장 많이 쓰는 건 BMW에서 그 트윈 스크롤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4기통이면 그 배기 매니폴드도 구멍이 4개잖아요. 그러면 1번이랑 4번이랑 묶어서 관 하나 빼고 2번이랑 3번이랑 묶어서 관 하나 빼고, 그래서 2개로 실린더 폭발 순서에 따라서 빵빵빵빵 터지면 그걸 2개 묶어가지고 빵빵빵빵 그 터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트윈 스크롤 방식으로 터보 렉을 없애주고 있죠. 이 4개의 실린더에서 배기압이 빵빵빵빵 나오면 그게 하나의 배기 매니폴드로 합쳐져서 터빈 쪽으로 갈 때 이게 서로 그 배기압이 싸우거든요. 충돌이 일어나.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걸 좀 정리해 주는 거죠. 2개씩 묶어가지고 빵빵 빵빵 이렇게. 그래서 배기 그 압이 충돌 생기지 않도록 훨씬 더 그 RPM이 낮을 때도 배기압이 차지 않았을 때도 일찍부터 터빈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트윈 스크롤 방식이고요. 또 하나 그보다 최신으로 나온 터보 렉을 줄여주는 트릭은 뭐가 있냐면 벤츠에서 쓰는 방식인데 터보에다가 그냥 전기 모터를 붙여버립니다. 아직 RPM이 낮아서 배기압이 차지 않아서 터보 렉이 발생할 만한 환경에서는 그냥 터빈에다가 전기 모터 달아가지고 강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터보 렉을 없애기 위한 갖가지 방식을 쓰고 있는데 원래 이 T5 엔진에 들어가 있던 터보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쓰던 터보예요. 뭐 터보 렉을 줄이기 위한 뭔가 양념이 안 들어가 있는 엔진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 T5 S6를 타셨던 분들이 아 얘는 터보렉이 좀 있긴 있다, 뭐 터보가 돌기 시작하면 차는 잘 나가는데 그 전에 약간 굼뜨는 현상이 있긴 있더라 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B5로 넘어오면서 그 터보렉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을 10마력이 조금 넘는 그 모터가 살짝 채워주니까 걔보다는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비가 엄청 오긴 하지만 앞이 조금 뚫렸으니 자 가속을 해보면 아씨 가속하려고 할 때 비 너무 많이 온다. 무슨 가속이야 이 날씨에. 무섭게 온다 비. 어제 B6도 그랬지만 이 B5도요 힘은 넉넉해요. 아무리 지금 이 S6의 공차 중량이 다른 3시리즈나 C클래스보다 좀 많이 나갑니다. 1750kg이니까. 그리고 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원래도 무거웠었는데 거기다 몸무게가 조금 더 늘었어요. 1700에서 1750이 됐으니까 뭐 성인 한 명이 더 탄 정도로 몸무게가 늘었죠. 요 정도 몸무게면 BMW 530보다도 조금 더 나갈걸요 아마 몸무게가. 가볍지 않은 차예요. 뭐 안전을 위해서 튼튼한 소재를 많이 써서 그런지 경쟁 모델들 대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력이 일단 250마력 정도 되면 뭐 힘이 부족하거나 갈증이 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잘 달려요. 그 와중에 변속기도 아인신에서 만든 자동 8단, 뭐 푸조도 쓰고 있고요, 지프도 쓰고 있고요, 또 일부 렉서스 토요타 모델에서도 쓰고 있고요. 정말 그 전륜 베이스 여러 모델에 전 세계 많은 모델이 쓰고 있는 변속기죠. 저도 정말 수없이 많이 경험했고요. 그래서 뭐 품질이나 작동 반응에 있어서는 이미 검증이 된 변속기거든요. 역시나 준수한 반응을 보여줘요. 자, 힘 충분하다고 그랬죠. 변속기 흠잡을 거 없죠. 달리는 데 있어서 스포츠 세단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치고 나가요. 아까 하체도 물론 승차감 위주의 세팅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뭐 운전 재미를 못 느낄 수준은 아니거든요. 요렇게나 좋은 엔진, 하체, 변속기 잘 버무려 놨는데 결정적으로 아쉬운 게 뭐냐면
볼보가 스포티한 걸 안 좋아해요. 자, 보세요. 주행 모드 없죠? 예전엔 이렇게 위아래로 떼굴떼굴 굴려서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 아래쪽에 있었는데 그거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메뉴에 들어가도 없어요. 주행 모드가 아예 그냥 컴포트로 고정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패들이 없어요. 출력대를 떠나서 요즘 차들 조금이라도 운전 재미를 느껴라 하고 여기다 패드를 넣어주는 경우가 있죠. 뭐 100마력대 차들도 심지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얘는 지금 250마력이고 심지어 어제 탔던 B6는 300마력대인데 지금 요즘 볼보는 패들 시프트를 안 넣어줍니다. 뭐 주행 모드도 없는 바당에 내가 뭔가 좀 스포티하게 달린다고 해서 세팅을 바꿨다고 해서 계기판이 막 붉게 물든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리가 없고, 어제도 제가 S90 타면서 말씀드렸죠. 볼보는 운전 재미, 스포티, 고성능 요딴 거 관심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아쉬워요. 여기서 조금만 더 양념을 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전자식 댐퍼를 넣어서 주행 모드를 바꿨을 때 조금 더 단단하게 설정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스포츠 모드를 놨을 때 RPM을 좀 더 높게 쭉쭉 레드존까지 당겨 쓴다거나, 이런 설정을 바꾸면 충분히 스포츠 세단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거늘, 이 가문 자체가 S60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그렇게 달리면 안 된다, 경박스럽게. 천천히 교양 있게 다녀, 안전하게. 어디서 까불어. 이렇게 S60을 키운 것 같아요. 가정교육이 아주 고상해. 그래서 조금 저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조금 아쉽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차를 안 해줘. 여기서 조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볼보가 S60을 처음 우리나라 시장에 출시했을 때, 지금 요 모델 이게 3세대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출시했을 때 분명히 스포츠 세단이라고 커뮤니케이션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S60을 몰아보면, 그리고 이 볼보가 S60을 마무리해 놓은 방식을 놓고 보면 얘는 스포츠 세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스포츠 세단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차라리 스포츠 세단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잘 달리는 패밀리 세단입니다 라고 했으면 더 수긍이 갔을 것 같아요. 자, 오늘 S60 옛날에 만나봤었지만 오늘 다시 만나봤습니다. S60뿐만 아니고 XC90, S90, S60까지 이번 행사를 통해서 볼보를 좀 오랜만에 시승했거든요. 맞아. 맞아. 볼보 이런 느낌이었어 라는 걸 깨닫게 되네요. 되게 나긋나긋했었고 되게 편했었고 되게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의 뭐랄까요, 쉬는 느낌? 그런 느낌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안전운전, 볼보로 안전실천. 빠른 운전 자랑 말고 안전운전 자랑하자. 안전한 차 따로 없다. 볼보 타고 오래 살자. 지금까지 환카